그냥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 한대엽은 대리점의 권리 보호와 이익 증대를 도모한다로 아마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인데요. 원하는 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순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뭐 얻는다, 잃는다 두 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필요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진 대리점 뭐 한 800여 개 정도 대리점이 됩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다양해진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90대 10, 50대 50, 10대 90 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 90이 결국은 배송이죠. 그리고 10 아마 각 지부장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 아니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수익 모델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90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8월분을 가지고 좀 분석을 좀 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800여 개 대리점 중에서 이 부분이 약 70%, 그 다음에 50대 50이 10%, 10대 90이 2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다양하고 가장 바람직한 결국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모델은 이 50대 50입니다. 대리점, 한진특배 대리점이 집하하고 배송하고 집하하고 있는 점유율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면 6대 4 정도 되고 뭐 5대 5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나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진택배에는 이 A라는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달 데이터로 봐서는 80% 정도입니다. 80% 정도가 다 이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배송을 하고 집하를 하는데 영업소장님들이 같이 배송을 하고 집하를 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더라.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뭐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택배 업무라는 이 업무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대리점의 좀 권리라든가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우리는 모두 지금 현재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뭐 그 주가 특히 좀 심하긴 했었죠. 모이십시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의 반응이 사실은 배송하느냐, 배송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대다수의 우리의 수익 모델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진택배 뭐 보시면 화주라고 할 수 있는데 화주의 점유율을 보시면은 지금 전략화주, 그 다음에 대리점 화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리점 화주 비율이 말씀드렸듯이 전략화주가 60%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 화주가 40%.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대리점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 자체가 A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테두리 안에서 1년을 살아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배송에 좀 치우치시게 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제 집하하는 데 치우치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영업소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주 설명을 좀 드리면 대리점 하주가 40%라고 했는데요. 근데 요 대리점 하주의 40%가 주로 이쪽에 있겠죠, 당연히. 2번, 네, 3번이라고 했을 때 2번, 2번이라고 하고 상당히 많은 대리점들이 A라는 영역에 포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점 쪽에서 물량을 움직이시는 분들의 수익 모델은 주로 2번하고 3번에 치우쳐져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떤 대리점 협회라든가 어떤 대리점을 구성하기에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참에 회사에서도 결국은 이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는 현재 60%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현재 캐파가 조금 지금 물량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잘됐다라는 생각을 역으로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한테도 영업상무한테도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채울 수 있는 놈들이 계속 열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야 되는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거고 아마 대전 캐파가 나게 되면 뭐 전략이 60% 놔두더라도 저희 대리점의 물량이 증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진 물량 증가와 함께 대리점의 수익이라든가 수익 모델조차도 뭐 개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값을 돌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답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있죠. 모든 분들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대리점의 권리보호와 이익 증대를 도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을 해서 결국은 결과로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이 모델에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현재 상황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냥 여전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의 퀄리티를 대리점의 실질적인 돈을 좀 올리고 싶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한결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많이 놀았는데 현재 일단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큰 이거는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죠? 일로 가야죠. 2번으로 가야 됩니다. 배송이 50%, 그 다음에 지파가 50% 하는 수익 모델을 바꿔야지만 저희 대리점이, 그 다음에 한진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중에 첫 번째가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대표잖아요. 대표, 그 다음에 사장, 사업가, 그리고 또 하나 붙어있는 명칭이 소장, 영업소장, 집회점장 그런 타이틀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라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가라고 하면 어때야 된다고 했죠? 간단하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들의 업무를 실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인 거죠.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기본적으로 뭐 노조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근데 노조 문제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회사와의 어떤 전략적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사실은 바꾸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서로의 신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뭐 여기서는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처음 오신 사람도 계시고 하셔서 CJ가 파업을 뭐 어느 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J가 한 3개월 파업을 하면서 결국은 회사는 점유율을 먹고 삽니다. 뭐 저희 택배사도 마찬가지고, CJ가 3개월 파업함으로 현재 점유율은 48%입니다. 현재 CJ 점유율은 한 3개월 정도 파업을 했을 때 물량 빠져나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빨랐고요. 많았어요. 그래서 올 초 작년 말 파업하면서 CJ가 점유율을 어디까지 내렸냐면은 40%까지 내려졌었죠. 결국은 40%까지 내려가면 이제 고정비 확보가 안 되는, 말 그대로 한계이익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50%였던 CJ의 점유율이 40%가 됐을 때하, 그 다음에 3, 4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5, 6개월이 지난 현재 CJ는 뭐 그 점유율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48%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압도적인 1위 상황입니다. 50%에서 40%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1번과 2번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요때 물량이 빠졌을 때 물량은 어느 물건이 빠진 거였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뭐 엘사라든가 한진이라든가 한진, 뭐 이외에 로젠이라는 걸로 조금의 유입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물량들은 요때 빠진 물량은 말 그대로 고객의 이탈입니다. 화주의 이탈이 아닌 고객의 이탈이 훨씬 더 급속하게 가속화됐어요. 결국은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이죠. 주문을 넣질 않았죠. CJ 쪽으로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이 10%, 아까 말씀드린 고정비가요. CJ 고정비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8만만 박스입니다. 저희 오늘 얼마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100? 오늘 150? 170 오늘. CJ 하루 고정비 가이드 하한선이 800. 이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0만 정도가 200만 명 정도 하루에. 이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고객이 이탈을 했어요. 이 이탈된 고객들 40%에서 50% 가면서 올라갔죠. 이 올라갔을 때는 고객이 다시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대표적으로 화주죠. 화주. 우리가 말하는 진짜 화주. 화주들이 이동을 한 거죠. 여기서는. 네, 그냥 수평 이동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화주들은 엘사, 그 다음에 한진, 또 로젠. 화주들의 이탈로 말미암아 이게 채워졌어요. 3개월의 파업 기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손해를 본 거는 저희였습니다. 한진이었어요. 이때 이탈된 부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주문을 쿠로 갔죠. 쿠. 여기로 가서 주문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분은 돌아오지 않았죠. 현재도 그냥 이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쿠팡은 4, 4분기
대한민국의 쿠팡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그 쿠팡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이때가 분기점이 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대신 조금 변수가 생기긴 했어요. 지금 이런 이 상황, 환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변수, 그 변수는 완전히 외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쿠팡만이 맞는 변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맡고 있는 변수.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더 취약합니다.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탈된 많은 분들은 일로 가셨어요. 피해는 우리가 봤고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들이 별로 없었어요.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오늘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을 뭐 하나에서 하나 쪽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노측에서는 반대를 했죠. 노측에서는 있을 수 없다, 반대한다 라고 공식 브리핑을 냈습니다. 나름대로 좀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조금 다른 이견이 있거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저 혼자 말하게 두지 마시고요. 지금 상생이라는 단어를 아무튼 올해같이 많이 쓴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상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됐고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근데 실질적으로 상생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략의 부분, 그 다음에 대리점의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을 바꾸고 싶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꾸고 싶은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를 돌릴 수 있는 힘이,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말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결국은 여기에도 있고요. 우리의 수익 모델이 결국 아까 1, 2, 3 모델 중에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리점의 수익 증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대리점당 스스로가 돈을 번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희 지금 8월달 대리점 영업소 수수료 내역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돈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1억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영업소 매출이 지금 한 800여 개 대리점 중에서 수수료 공급가 기준 부가세 빼고 공급가 기준으로 1억 이상 세금계산서를 딱 끊으시는 분이 몇 개나 될까요? 한진에서 몇 개나 되실 것 같아요? 몇 개? 100개? 네. 100개. 공급가입니다. 공급가. 70개. 70개. 80개 되겠네. 70개는 그래도 정확하게는 111개입니다. 맞네. 8월달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대리점장들의 수입 자체가 오민이 뛰는 거예요. 다. 그게 많아. 그게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택배회사는 볼륨이잖아요. 규모의 경제잖아요. 저희는 100원짜리 장사하기도 하고 1000원짜리 장사하기도 하고 어떤 측에는 진짜 10원짜리 장사하잖아요. 회사는 그 1원짜리 장사합니다. 대다수가 포진에 있는 수수료 갭이 6천이었어요. 대다수 거의 여기 있었고요. 3천도 안 되는 곳이 몇 개나 될까요? 110개. 110개? 3천도 안 되는 곳. 10개. 이제 많이 네, 없어요. 300개 이상. 300개 이상. 네, 정확한 거는 좀 찾아갖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30%.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3천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 기준이 1000에서 2000도 있습니다. 1000에서 2000.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1000 이하는 아예 모수에서 다 뺐어요. 그거는 대리점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좀 정상적인 아닌 것도 있고 영업소 뭐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뺀 겁니다. 다 빼고 한 700 빼고 나니까 한 730개 정도 나와요.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치상으로 나타난 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됐으면 돼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최소한 이 110개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수익 구조가 어떤 면에서는 기사들보다 더 열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주체적인 부분들 우리들 스스로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지만 이게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한번 역전해보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냥 하나의 아젠다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대리점의 이익 증대와 권익을 정말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각설하고요. 저희가 현재 회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회비가 한 달에? 대략만 잡아주십시오. 네, 대략 1,500? 대략 1,500 정도. 그러니까 이 1,500으로 뭐를 하려면 최소 3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혀야 돼. 적금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혀놔야 뭘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아시겠지만 회사는 물류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현재 비슷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뭐 롯데나 그 다음에 CJ나 여기 있는 뭐 정직원 수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정직원 수만 봐도 저희가 롯데보다도 한 절반, CJ가 우리보다 4배였으면
정직원 수도 4배 정도 차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8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는 저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물류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사람이잖아요. 대리점장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특배를 한 결국은 20년 이상 같이 특배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재 한진은 뭐 본사에 있는 그러니까 한진에 있는 인원들을 봐도 좀 허리가 거의 없는 셈이죠. 40대, 40대가 없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찌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그렇다고 뭐 이걸 한 번에 먹을 수도 없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잡혀있는 이 발목이 잡혀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좀 탈출구가 필요했고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느꼈고. 그래서 사실은 나온 결론이 일단 우리가 하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하자. 우리들 스스로 우리 영업소장을 그 다음에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좀 지키자라는 부분이 더 강했어요. 되게 강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 혼자는 야 이거 회비도 뭐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부분이 뭐 거론이 되고 말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출을 해도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을 때 느껴지는 최소 금액이 0.1%였습니다. 이 0.1%도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이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쪽에 9대1, 8대2, 1대9 하다 보니까 배송만 하기에도 전체 공동체 내에서 역차별이 일어나고요. 집화만 하기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CJ라든가 롯데 예를 참조를 했는데 저희한테 가장 적절한 부분은 일단은 전체 수수료로 가야 된다. 라는 처음에는 배송 수수료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좀 듣다 보니 들으면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부분들은 그냥 전체 수수료로 가자. 전체 수수료의 그냥 0.1%를 하자라는 거로 뜻을 모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결국 회사는 나중에 알았어. (0.1%를) 그래서 합치기로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원하는 때에 필요한 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어져 있는 기회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부회장님 앵글을 벗어나시네 힘들게. 한대협 기금입니다. 기금 말 그대로 정확한 명칭은 한대협 기금.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가진 게 있어야 뭘 도와주죠. 우리가 지금 뭘 도와줄 처지가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바로 서야 실질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진택배 네트워크의 부분이 회사, 그 다음에 대리점, 저희는 지금 상황이 좀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대리점장들은 올해, 내년, 내후년 최소한 3, 4년 뒤의 일들을 보면서 움직이곤 있는데 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현실, 현재 무너져 있는 영업소가 몇 개인가, 그 무너져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너져. 어제도 제가 그걸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같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렇게 급지회 수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급지회 수수료를 받고서라도 배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면 정상적인 영업소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9대1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건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틀 안에서 이걸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현재 이 구조를 우리들 스스로 바꿔야 되는 데 있다고 봐요.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는 사실은 정상급지 받고 정상집화를 해서 기사와 그 다음에 대리점장들이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는 이게 너무 크다. 여기에 대한 공감은 아마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9대1로 가고 있는 이 영업소, 대리점, 결국은 대리점이잖아요. 대리점장들이 배송에서 손을 떼셔야, 지파에서 손을 떼셔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때가 왔을 때 그거를 잡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중이고 도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택배를 하면서 다 해오셨잖아요. 그냥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5대5다. 5대5다. 어느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거를 이루는 게 10년을 걸렸다면 저희가 함께 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5년입니다. 5년이면 어떤 현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갖고 우리도 같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좀 도움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어쨌든 간에 여러 순간을 걸쳐서
어쨌든 0.1% 더하기 0.1%가 됐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수익의 1%를 나눠서라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 일. 여기 계신 어느 분이 그랬죠. 처음에 제일 반대를 하게 되면 내가 제일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대업이 우리 대리점 네트워크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소장들이 배송하는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사석에서 만나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아, 그때 회사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조금만 서포트를 해줬으면 그 조직이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 발전을 해나갔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지나서 막 대리점을 잘라내고, 회사에서 강제로 안 돼, 너무 많아, 잘라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딱 지금 필요한 거예요. 돈이라고 그랬죠? 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서예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의 정말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0.1%.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좀 도약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기도 하고요. 멀리서 오셨고 다시 가셔야 되고 또 일이 많으시니까 이 0.1%에 대한 논의를 좀 하시고요. 마이크 아까 피웠어요? 간단하게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좀 말씀을 하시죠. 예. 순순하지 말고 그냥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0.1%든 1%든 어차피 상생기금 조성을 하자는 데는 거의 합의를 했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 모이신 분들도 지부장님들,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단 상생기금을 조성하자는 데는 동의하신 걸로 저는 합의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0.1%로 할 것인가, 집배송에서 0.1%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배송에서 0.1%로 할 것인가. 일단 여기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관에 보니까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칠 수정할 겁니다. 예. 수정할 겁니다. 근데 이걸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한다면 일단 금액을 총 금액을 집배송에서 0.1% 할 것인가, 아니면 배송에서 0.1% 할 것인가, 요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일단 결정을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빠르게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 가서 동의서를 받든지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게 날짜를 정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기금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게 그게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 뒷배송이냐 아니면 배송이냐, 그거부터 일단 합의하고 날짜 정하고. 날짜 정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하고 나서 바로 동의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기금을 어디에 쓸 건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회원들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먼저 동의서를 하고 차후에 뒤에 선다 얘기하면은 회원들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수수료에 대해서 안 그러면 어떤 배송이라든지 집배송에 대해서 이거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설 건지를 갖다가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은 회원들한테 설명하고 맞다고 하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일단은 뭐 그거부터 먼저 토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의견 먼저 순서가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목적이 먼저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우리가 동의서를 얻으려면은 우리 회원들이 지금 현재 오로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서두에 나왔던 뭐 쿠팡이 이 부분이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다 얻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설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목적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뚜렷하게 나와야만이 이 부분이 뭐 0.1%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명을 하고 지부에 가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동참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0.1%에 대해서 이 기금을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뚜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하는 방법은요. 어차피 이 발전기금이라고 하고 또 운영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금 운영위를 구성을 또 새로 해야 돼요. 뭐 지부장님이라든지 뭐라든지 기금 운영위를 만들어서 그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투명은 당연히 투명한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쓰고 집행 운영안정, 생활안정, 복지 어디로 쓸 건지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은 0.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서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총수수료, 배송수수료 어떻게 하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결정이지 돈을 걷고 나서 쓰는 방법은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지 지금은 모든 대리점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돈을 걷고 발전기금 하는 거는 무조건 대리점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 예. 여기 보면 목적 여기 정확하게 네. 나와 있네요. 뭐냐면 전국 한진 택배 대리점 협회 소속 집배점의 운영 안정과 택배 기사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정진. 뭐 다 돼 있네. 네. 이거는 세부 내역은 예. 하면서 만드는 것이지. 예. 그걸 여기에서 100가지를 해서 일하는 뭐 노조 기사 다쳤을 때 100만 원 준다. 이걸 다 만들어 버리면 암산을 쳐도 일단은 우리가 이것도 다 알고 나와 있네요.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복지 다 정진. 복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고 있기 다 때문에 운영 자체 그 수준에 달았을 때 운영을 하는 거지. 지금 알고 있는 걸 또 운영을 어디다 쓸 거냐, 뭐 할 거냐, 그건 계속 머리 아픈 짓이거든요. 네. 자, 집배송 수수료, 배송 수수료, 집배송 수수료 해야 돼요. 배송 수수료만 갖고 안 돼. 그러면 저 그냥 한 분씩 얘기할게요. 정상금이 저조하게 나오는 데는 지금의 회비도 안 거칩니다. 맞습니다. 집배송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지부장님들이 가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여전까지 각 지부에 다니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토론을 했는데 어디다 쓸지를 모른다. 그걸 계속 토론하면 계속 그 상태로 계속 토론해야 돼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걷어서 집행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어려운 지역에 돈을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의견에서 집행하는 그래야지 거죠. 돈이 얼리 흘러가는 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알려줄 거 아닙니까? 오늘 돈도 안 걷는데 돈 쓸 때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거쳐야 되는 거지. 오늘 회의 목적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은 자 0.1%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송 수수료냐 집밥 수수료냐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수수료 집배송 전체 수수료의 0.1% 해가지고 0.1%가 월 얼마냐 우리 한 대 것만 본사 하나 놔두고 한 대 것만 해서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이 뭐 정확하지는 안 나오지만은 대충 얼마 아까 뭐 내 대충 잃어보니까 5,600만 원이라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자 5,600만 원 가지고 우리 한 대에서 그걸 어디에다가 대리점을 위해서 쓸 것인가 대충 빼대는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운영위원이 이제 뭐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 빼대 주축으로 해서 가지치기가 나올 것이고 쓸 때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자세하게 뭐 내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일단은 제 생각은
본사에서 0.1%를 좀 또 준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대의 목적은 한대의 결정된 목적은 전국에 있는 대리점장들이 본사하고 부딪혔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이랬을 때 그 대리점을 위해서 한대비 나서서 해결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이런 목적이었지 여기서 뭐 자금을 엄청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금으로 뭘 하고 이게 처음 목적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나왔는데 제가 구로 쪽에 서부 쪽에 이사를 맡고 있지만은 이사가 5명 있습니다. 근데 이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부장도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오늘 내가 여기로 왔었지만 일단 이사는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이사는 그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부장보다도 이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장들을 설득을 하고 왜 이게 돼야 하는 건지 0.1%를 우리가 차감을 해서 이게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걸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지 않냐 설명을 한 사람이라도 섭외를 해가지고 찬성표를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사들이에요. 장 이사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오늘 회의 중에 나올 거니 일단 0.1%로 하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최대한 1분 정도로만 좀 정리하고요. 30초에서 1분 사이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태경 지부장님이 안을 내셨으니까 배송 수수료를 했을 때 한 2,500에서 3,000만 원이고요. 뒷배송 수수료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뭐 거기서 가감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월별로 또 틀리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대략 평균 8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건 택도 없었고요. 기본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뒷배송 수수료 했을 때. 배송 수수료만 하면 거의 한 2천, 뭐 절반이라고 봐야지. 절반 정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절반이죠. 회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야기는 배송 수수료였었고요. 근데 막상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전체 총합으로 0.1%의 집배송 수수료의 기준이 그냥 약 5천입니다. 5천. 그리고 만약에 배송만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하고의 큰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영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의 구조 자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90대 9대1, 8대2, 5대5, 1대9 다양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역차별 같이 돈을 내면서도 역차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금액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금액 한도가 집배송 수수료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 중에서도 결국은 집배송 수수료에서 차감이 되어야 서로 어떤 좀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러니까 배송과 집배송에 대한 거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부 회원들 어차피 의견- 오늘은 결정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한다 해도 회의가 이렇게 이제 집배송에서 0.1% 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지부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부장도 여기서 그랬다 해가지고 여기서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를 하셔야 될 것 오케이를 같은데. 하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그거는 되는 지금 여기서 또 상이하고 또 상이라면 그건 시간이 안 가는 맞고 거 우리가 안 맞아. 0.1%인지 그냥 0.1%로 가자고 그냥. 집배송인지 가서 배송인지 이 부분에 진행을 대해서 하고. 결정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그리고 부분은. 각 지역 이사들이 운영회를 가지시면 되잖아. 네. 그러면 되잖아요. 0.1% 가능. 여기서 정하시자고 그냥. 네, 이 편안하게. 부분은
그거는 정해집니다. 왜냐면 각지선 예. 그 그 사람들 토론하면 이게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배송이든 자, 집배송이든 또다시 다른 얘기로 갔는데요. 배송 수수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거수를 하시죠. 네, 거부하시죠? 네. 배송 수수료 0.1%. 배송수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3천만 원. 아니요, 2,000만 2,000만 원, 원. 200만 원. 네, 2,200만 그러니까 원. 2,200만 집하고 원. 배송이 똑같으니까 네, 어차피 네. 하게 네. 되면 안으로 밖에 보시면 될수 없어요. 되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배송이 아니지. 원래 많고 적당히 많은데. 적게 따져 한 2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 그렇지. 계속 돈을 전체로 벌어야 보면 될 똑같아. 때 나오는 거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집배송 수수료에서 배송을 가자고 하면 저는 찬성이고요. 집배송 전체 가자고 하면 좀 반대입니다. 그리고 배송 수수료로 가자고 하면 회장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한 대업에 뭐 집행부 지도부라는 이런 말 쓰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어떠한 결과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질 않지. 만에 하나 제가 개인 소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들었다라면 저는 배송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겁니다. 집파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배송을 찬성하라고 하면 전 반대할 수 있어요. 왜? 제가 5대5니까.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뭐 죄송합니다. 비교할 사람이 따로 딱히 없어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교를 할게요. 배송 하시려고 배송에 대한 찬성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배송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죠. 집파로 하면 작은 돈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네, 9대 1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안건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런데 네. 지파가 만약에 많이 있는 대리점은 네. 정말 뭐 동네 허덕거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배송만 하는 대리점은 네. 전 연약합니다. 그런데 배송만 해서 0.1%쯤은 정말 연약한 데만 집중적으로 뛰고 우리가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6대4 배송 6이면은 4는 집파를 해야 비등은 이가 된다. 근데 5대5고 뭐 1대9. 6대4가 됐던 집파가 많은 영업소 대리점은 수익이 좋아요. 뭐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집파 없는 데는 수익이 없습니다. 배송에서 한지택배 배송해서 뭐 남는 거 있어요? 잘하면 남는 일이 있겠지만은 애지간하면 적자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사람들 것만 이렇게 0.1% 뛴다는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배송은 반대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인 직배송을 해서 0.1%를 띄고 여기서 지금 한 대업에 가입된 영업소가 500 몇 개 되고 전체적인 가입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계약서에 1년은 대리점 계약서에 본사하고 계약서에 계약서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비회원이 인한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대업에서 1억이가 쉽고 막말로서 비회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너져갖고 있는데 나몰라고 하면 그것도 한대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도 빠져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죠. 네. 예. 전체적인 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0.1%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수수료도 전체 수수료에서 0.1%. 예? 많이 버는 사람 좀 내면 좀 더 내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순회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게요. 배송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집파만 하면 집파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다 한진의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 한진에서 법만큼의 공통적으로 0.1을 띄자는 게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른 배송을 하시는 의견을 좀 있으시면 주시고 안 그러면 통과를 시키죠. 회장님이 의결 네. 진행하시죠.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네. 네. 아니 따로 또 이야기하실 분 반론이라든가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없은 거 것 같아요. 말고 전체 0.1%. 수수료는 배송 지금 총 수수료에 네, 집배송 전체 수수료의 0.1%로 밑에 지어주십시오. 0.1%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의사봉고 준비하겠습니다. 깡깡깡. 다음 동의서 날짜. 네. 동의서 날짜는 내일서부터 하세요. 오늘 회의 끝났으니까 내일서부터 동의서 날짜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중 확정돼야 될까요? 최대한 빠르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 동의서 자체가 양식은 바로 아까 말씀처럼 이거는 지구에서 동의서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걸치더라도 걸쳐서 회의하더라도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구에 가서 회의를 아니요, 하십시오. 이거를 한달 아니요, 때 지금 한번 지구에 했으니까. 지금 방금 얘기 나왔잖아요. 지구에 돌아가셔서 네. 의결을 하는 거는 맞는데, 자 결론은 뭡니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어쨌든 다 한 대업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도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 동의 못해. 동의 못하면 비회원으로 나가면 재계약할 때는 자동 회원이 돼야 되는데 이사봉.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방 가서 각 지역에서. 그게 그래서 지부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동의서를 며칠까지 받을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차라리 그냥 이중 삼중 똑같은 일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정을 내서 마무리를 빨리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 그 기금 출연인 본사의 의견도 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의견은 9월분 수수료부터입니다. 회사에서 9월분부터 9월분은 좀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아니요, 그 10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10월 25일 지급 수수료 기준. 원달 거잖아. 네네. 이번 달에 정확하게는 날짜 고정해드리면 10월 7일 이전에 모든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달 10월 27일, 25일 날 공개가 가능합니다. 아, 그걸 또 조건을 걸었습니까? 아니, 조건이 아니라 저희 아시지 않습니까? 10월 7일 날 모든 것이 마감됩니다. 확정되죠. 확정되니까 안 되면 11월 7일로 넘어가야 돼요. 아, 그럼 또 10월 11월 달을 넘어간다. 11월 7일로 그렇죠. 넘어가야 돼요. 네. 기다리 먼저 주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아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처를 아까 뭐 그거는 나중에 아까 이게 목적에 있어 가지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용처는 뒤에 하시죠. 주제 하나를 정리하시고 네. 한 주제에 한 번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TF 팀장이 다음 할 주제에 때 그걸 정하자고요. 다음 주제를 할 때 팀장이 할 때. 지금 회장님 할 때는 안 그때 돼. 하시죠. 일단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TF 팀장은 할 때. 설명할 거 아니야. 네. 어차피. 그리고 한 가지, 네. 의사결정보험 있습니다. 의사결정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 드리자 그러면요. 그 안에 정관을 저도 정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관 안에 보면요. 큰 목적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결성하고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사용처를 다 갖고 와라. 그거 다 집어넣자라는 의견은 이미 확정이 났기 때문에 만드시면 돼요. 어디에 쓸지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진행. 날짜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7일 날 마감해야 9월 달부터 수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시기가 넘어가면 11월 7일까지 또 한 달이 미뤄집니다. 한 달입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결제가 완벽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하시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100% 동참이 안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 차관도 100% 불가능합니다. 모든 회의에서 543명이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100% 아니고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대전 지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과반수가 넘으면은 약간의 설득도 하시고 강제성도 있어야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지 543명 모두 일일이 100% 동의서를 받는다? 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동의서 문제는 회장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동의서가 지금 회장님 이야기 때 동의서 100%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각 지부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이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동의서를 개수도 많이 받는 걸 기준으로 하되 어차피 1년이 지나면 본사와 대점의 계약서가 재작성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은 동의서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 앞전에가 문제인데 이제 올해 1년 안에가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단 동의서가 가반이 넘어야만이 이게 된다는 거죠.
가반이 안 넘고 그걸 그냥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임업이에요. 답변 그래, 드리겠습니다. 가반이 넘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서 정말 설명을 잘 드리고 해가지고 일단 동의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걸로 합시다. 참 이게 희한한 게 이것을 혼자 생각하셨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회장님 있으실 거예요. 동의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뜻을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음을 어떻게 모으느냐,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다라는 시그널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왜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얘기 드렸는데 본사의 선집행은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장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서에 0.1%에 대한 동의가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애매하게. 이게 이제 일단 답변 되셨죠? 당연한 부분인데 네.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법적인 문제가 문제는 불계약이 없는 이전이가 문제지.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예, 법적으로 그 부분이 법적이고 뭐고 전제 조건이 저희 연합회에서 이거를 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갑입니까? 갑의를 본사가 강제 이행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저희가 먼저 저희 아니 죄송한데 그거 정말 아니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해주시죠. 그거는 본사에서 그 이야기했던 정말 위험한 발표. 그러니까 죄송한데 본사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사가 아니에요. 한대업이 계약서에 추가하겠다지 본사가 추가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발표.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정을 하면 비노조까지도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비회원. 비회원입니다. 저희 당황하셨어요.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으면은 동의서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토론이 또 계속 연계가 돼 있어요. 회장님 말씀하시고 고문 회장님 네. 말씀 안 하시고 마스크 쓰고 계속 계십니다.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거기서. 카메라 돌아갑니다. 똑바로 앉으셔야 돼요. 안 하시고 계시니까. 안 듣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 중이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 좀. 분명히 찬반이 다 있어요. 찬반이 있으니까 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마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보는 거예요. 현재 기존 정관에 대해 저희 한대 정관의 절차 정당성. 아니 왜 그러냐면은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회원들이 반대를 해버렸을 때 과반인데 회원들이 어느 정도 찬성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회원이 찬성률 과반이 넘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단체로 천명을 해버려 맞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그래서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생략이 되면은 이거 뭐야? 나는 찬성도 안 했는데 왜 니네 맘대로 해? 이랬을 때는 뭐라고 할 거냐? 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어떤 방법으로 동의를 구할 것이냐. 동의를 동의를 받기 받기 전에. 그런 게 뭐 3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우리 한대협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정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질문 드려도 돼요? 그 정관이 지금 절대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나요? 이게 왜냐면은 앞으로 기금도 네네. 그 정관을 해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면은 돈 아무 데나 써줄 수밖에 없는. 아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는 따로 만들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맞는데 그래서 어떤지 절차를 따질 필요는 있다. 그 절차를 봐야 된다 이거.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죠.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동의가 또 국민들 동의를 가반수가 넘냐, 우리 분의 2가 되나, 그걸 봐야 이게 되죠.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가반수는 50%만 넘는 가반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분의 1은 그게 아니거든. 한 70% 정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정관의 가반수 이상했을 때 통과된다던가 3분의 2가 돼야만이 통과된다는가 그 문구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회의 끝나고 들어가시면 어차피 우리 회원들 아니니까 회원들한테 얼마든지 설명해서 과반수 이상 갈 수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 안 가요.
제가 안 하려면 저도 안 가요. 나 하나만 도장 딱 좀 말아버려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자 내려가셔서 역할을 하시면 과반수 이상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하면 안 가죠. 나 혼자 가면 돼. 나는 과반수 안 가기 싫으면.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하십니까? 네. 와. 그래서 얼른 추진하고 말해야지. 이걸 계속 갖고 씨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어? 나이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죠. 팀장님 할 말도 많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 말도 엄청나게 많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 타는 거 회장님만 좋아해.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아니야 빨리 해야 돼. 팀장님 어차피 날짜는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돈도 정해져 있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모든 없어요. 부분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해왔다는 얘기죠. 양보할 때는 간단하고 편하게 양보하고 반발할 때는 계속 끈질기게 반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계속 실갱이를 하면 안 되잖아 우리끼리. 가서 최대한대로 가셔서 하세요. 내일서부터. 주변 네? 이사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사님들도 오시라 그래갖고 저기 막걸리 한 잔 사주고 술 채면 그냥 도장 받고 그렇게 하세요. 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하냐 정관을 따지고 그러면 계속 정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과반수 이상 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의 역할이 지부장들 역할이 과반수 이상 받게끔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네. 이사님들 좀 해주세요. 팀장님 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회장님 맞아 진행. 아무튼 뭐 아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꾸 제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의견들을 날짜가 좀더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10월 7일이냐 11월 7일이냐를 지금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0월 7일까지는 때려주고 다 못 하실 것 같아. 네, 시간이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그냥 내부적으로는 10월 25일로 완전 못을 박으시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월 25일. 그러니까 10월 그래서 11월 7일 25일까지 이전에 다 마무리 했잖아요. 네, 그죠? 이걸 좀 일주일 남겨두고 타이트하게 말일까지 갔다가 하는 일주일 것도 남겨두고 좀 또뭐 동서 받아라 보내라 이거보다 한 10월 25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냥 날짜 정해서 예, 9월분부터 9월부터죠. 왜냐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 똑같이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날짜를 어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저희 뭐 공개 동의서 들어간 것도 어차피 다 빠져나갈 거였으니까 동의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을 확정을 했으면은 날짜는 좀 제가 볼 때 좀 약간 촉박합니다. 일주일 남겨두고 전체 다 100% 동의를 받기는 아니 그러니까 예,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뭐 10월 25일까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그렇죠. 자, 이 안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9월분부터 하시고요. 9월분부터 하시되 동의서를 10월 25일까지 동의서는 뒤에 받으시면 되잖아요. 시작은 9월분부터 하시고 이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9월 수술과 좀 10월 달에 먼저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네. 선지급을 해주고 11월 25일 날 두 달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두 달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9월, 10월. 그렇죠. 11월 25일 날. 그렇지.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지가 안 돼. 아니 동의서가 들어가지 않아도 선지급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선지급을 받고 동의서는 뒤에 하고 공개 동의서 저희가 그 한대협 공개 동의서 낼 때도 경남 같은 경우는 7개월분을 한 번에 냈어요. 문제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동의서는 10월 25일까지 하셔도 되는데 9월 수수료부터 0.1%씩 빠져나간다. 그러면 9월 3만 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네, 3만 원이 안 나가요. 그러죠. 대신에 10월에 6만 원 나가는 거죠. 아니 게 6만 원이 아니라 0.2%가 나가는 거예요. 0.2%가 예, 예. 나가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 이해하셨는가요? 저 죄송한데 얘기할 때 좀 손 좀 들고 얘기해 주세요. 회장님 그 저기 뭐야 회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공제 동의서가 들어가면 회비는 뭐 그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없앨 겁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의문들. 그러면 공제 동의서가 안 들어가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어렵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의사결정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추진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얻느냐 잃느냐의 모든 키포인트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있어요. 저한테도 있지만
아니 좀 간략하게 좀 말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분부터 적용하고 10월 25일까지 수수료 공제 동의서 제출하는 거로 합시다. 끝. 라고 결정을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네, 끝. 그렇게 추진을 저는 사실 하고 싶고 그건 제 의견이고 제 의견뿐만 아니라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하기에 그런 데는 지부장들이 이미 오신 분들이 가서 각 지부의 회원들한테 동의서 다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안 받으면 사실 문제도 있고 한데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전국 카톡방에 투표하는 것도 있는 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50% 이상되면 막 고를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방금 그게 조금 안 된다면 이제 지부별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차피 보면은 투트랙이죠. 다 보면은 그런 생각해가지고 뭐 자신 있는 지부장들은 사실은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는 데는 사실 조금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이거 어차피 회의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내면서까지 전국을 돌고 모텔방에서 잠자가면서 갔던 이유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해를 해요.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섭섭해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오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시면 이 얘기 2번, 3번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 와서 지금 내가 가서 설득하기가 어렵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설득가 어렵다가 아니고 알지만 그 안 들어도 지금의 우리 정 소장이 얘기한 거를 알아요. 아는데도 100% 공감하지는 않는다. 회원들이 왜? 돈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어느 정도 한다. 근데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공감이 앞전에 뭐 회의할 전화할 때 설명했던 거 얘기 들은 분들은 조금의 어떤 그 생각의 차고는 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근데 그 부분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난 걸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 회원들 들어서 괜찮다 생각하시면 더 지금의 효과가 더 좋아질 거고 이 자체가 들어도 뭐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제가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지부장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꾸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그건 제 성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살자고 같이 살아보자고 어찌됐든 간에 뭐든지 지금 이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회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아까 우리 이기동 지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해서 이룬 뒤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회원들한테 보여주면 다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실 거면 다 치세요. 그럼 회의를 웃으면서 좀 하세요. 웃으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아까 많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 뭐야 우리 전체방 소통방 저 안 비춰주셔도 돼요. 아유, 너 카메라 좋아하잖아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울렁증 있어요. 그 소통방 투표는요. 그 소통방에 투표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국한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전체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소통방 이렇게 글을 많이 안 읽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부장님들께서 직접 회원들한테 그 지구방이나 아니면은 직접 전화로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네.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 잘 들었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말씀 나눌 게 좀 있습니다. 해당 건 0.1% 공제가 됐든 수수료 공제 동의에 대해서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동의할 거라고 믿고 하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단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아까 이기성 충남부처처럼 힘내주셔서 또 추진력 있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수도권 북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직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전체 어렵게 지금 집행부나 회장님이 전국을 도시면서 식구들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도권에서도 모이셨는데 둘과 몇 분 모이지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회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셔서 영상이 됐든 종이가 됐든 뭔가 좀 뿌려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겠다. 사실 좀 기다렸던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가는 것들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0.1% 낸다. 내는데 니들 왜 맨날 결정하고 밑으로 내리니? 이거를 좀 풀어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좀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찍으신 거를 저는 그렇게 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이 내용으로 전체 회원들한테 한번 좀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부장이나 이사님들이 일을 안 하고 못 하고의 문제보다도 현재 사실은 뭐 저희 북부의 특수성을 창피하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긴 하지만은 협회에서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은 힘내서 25일날까지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앞단에 대한 거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살짝 좀 드릴게요. 그것도 제가 뭐 이 생방도 급하게 급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걸 회장님도 동의하셨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이 앞단에 회장님 얘기가 더 길어요. 더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부장님들 모셔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처럼 하려니 지부장님들이 너무 이게 살짝 좀 이 텐션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제가 회장님 죄송하지만 끊었습니다. 끊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 1, 2, 3이 됐든 4, 5가 됐든 TF팀장님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다 이제 나와서 안 계신 자리에서 영상 찍어서 올릴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풀게요. 답변 되셨지? 네. 네. 그러면 왜 진행을 안 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예, 아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없고 10월 25일, 9월 지금까지 나온 게 일단 0.1%는 총 수수료가 확정이 됐고요. 10월 25일까지 공개동의서라고 표현을 할까요? 공개동의서 제출을 하고 9월분부터 적용입니다. 회비 변경 안건을 상정을 해갖고 정확하게 공개를. 그래서 지부장님들이 각 지부장님들께서 공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실 것이다. 여기에서 받는 분의 과반 이상이 되면 모든 그 의사가 통과된 걸로 결정하여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셔야죠. 오늘 결정이 나셔야 제가 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공표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장님과 각 이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지는 오늘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공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투표도 문제도 지금 한 60, 70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전체가 다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지를 하고 나서의 그 다음 역할은 지부장님과 이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지는 오늘 결정난 사항은 무조건 공지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어때요, 부회장님? 저희가 오늘 여기서 전체 의견을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오케이. 자, 의견했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았고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논의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답은 나와 있다라고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어요. 한대비 정관에 그 소속하면 되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과반 이상 찬성되어 있으니까 네네. 안건을 상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특별 뭐 지부장 회의든지 임원 회의의 결과 우리 한대협 기금은 현재 월 3만 원 하던 것을 0.1% 수수료 공제 동의하는 걸로 의결되었다. 이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시행한다. 이 공표를 하고 과반 이상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의록을 사무국장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임원회의 해가지고 이제 해서 포장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서 거기에는 가반수라는 게 있으니까 네. 물론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부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가반수를 넘기게 그럼 협조를 하냐에 딸려서 그냥 일단 가반수만 넘으면 집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뭐 맞아요?
우리 정관의 해치이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우리 절차를 과반만 가지고 가야 넘으면은 무조건 그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된다는 거 의식을 할 거라고 본인들이. 잠시만요. 10월 25일까지 과반 이상의 그 동의서를 저희가 지부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과반이니까 543명이니까 저 272명?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거 272명만 넘어가면 저 진행하는 걸로 공표를 넘어가는 순간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 동의서를 좀 2022년 9월 28일 긴급 지부장 회의 안건 한대협 회비 월 4만 원을 0.1% 수수료에서 공개하는 거 변경안 지부장님들의 만장일치로 합의. 이에 병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진행함. 이렇게 해서 상정 다 보겠다. 상정하면 되죠. 날짜도 날짜가 9월부터 소급 반영을 하는데 10월 25일까지. 그거는 지부장들이 같이 들어가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첫 번째 거는 집배송 수수료, 한진택배 집배송 수수료 0.1% 공제해서 한대협 기금 마련하는 거로 오늘 지부장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2년 9월분 수수료부터 적용하는 거로, 적용하는 방법은 수수료 공제 동의서를 10월 말까지 받되, 10월 말 맞아요? 10월 말까지 받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하는 거로 확정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진짜로? 쓰고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면 얘기하세요. 0.1%니까 반대하시잖아요. 1%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지부장 회의도 2개월에 한 번씩 하자고 그때 다 결정을 했어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2개월간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찬성이에요. 저는 네. 지금 장기 들고 가서 거기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의 방법이 완전히 막혀 있으니 뚫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뚫는 것은 뭐가 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부장 아니지 않습니까? 지부장 내려놨어요. 지부장 아니고요. 의결하시는 거는 지부장님들이 하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외 업무를 본사와 그 다음에 저희 한대협과 여러 군데에 소통되는 것들을 저는 모든 것을 모아서 지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받아주시면 돼요. 저는 소통의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통의 방법은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전 회원들이 다 알고 지부장님들이 가셔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의견도 다르게 또는 뉘앙스도 다르게 가는 것들도 회원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를 어디서 몇 개월에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생방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소통은 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들을 여기서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카톡방에서는 당연히 말을 안 하는 거야.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집행부한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번에 나는 느낀 점이 0.1% 이거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다 거의 결정난 사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국초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지부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어떤 전국초를 됐든 먼저 하고 나서 우선 서명을 하든 사인을 하든 이렇게 했어야 그게 순리인데 그게 거꾸로 우선 그보다 보니까 아까 어차피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선결정이 되고 나서 후 설명에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서운하게 들은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일단 의논부터 하고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다 이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거 정말 뭐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내가 모르니까 누가 설명을 못하고 나 자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야. 장 이사님, 제가 반대 질문. 잠깐만요. 질문 한 번만 할게요. 네네네. 시간이 4일밖에 없었어. 4일.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 구하는데 며칠 걸려요? 한 달을 줘도 못 구하는 걸 4일 만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 조치를 해야만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후보를 이해를 지금 하지만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변명하지 말고 끝났잖아. 우리끼리 얘기하잖아. 변명이 아니라 잘못됐어. 근데 잘못됐으니까 소통을 하시고 개선을 하자는 거잖아요. 더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소통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의견을 달고 그러면 곤란스럽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분이 답변을 다 하셨어. 날짜를 제가 달력을 켜고 뒤에서 달력 써가면서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저희 입장은 저희라고 표현 안 할게요. 우리의 입장은 그 본사의 의견이 나온 날짜가 저희가 이거를 결정을 하는 날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던지는 것을 받아서 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날짜와 시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게 4일밖에 안 됐어요. 끝. 아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시고 지금도 결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없었어요. 진행하는 있었을 거 아닌가. 시간 없었어요. 거기서. 시간 없었어요. 밤 새벽 3시까지 회의하는 내가 것도 결정 안 들어보니까 됐어요. 4일뿐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4일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4일 아니고요. 자꾸 얘기하면 우리 이 지부장님 또 하시니까 짧게 할게요. 일단 저기서 최 지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4일이었고요. 회장님하고 저하고 엠바고를 받은 거는 이틀 전에 엠바고를 받았어요, 이미. 왜냐면은 그들도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러들여서 오케이 딱 하니까 모아서 내려간 게 이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네.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이해가 좀 가는 해주십시오. 거지. 이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는 서로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집행부 몇 명 있어요 무지자지하네? 이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 설명을 하니까 다들 오해를 풀고 이런 취지도 뭐 회의 승낙하고 다 동의하고 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을 하자고. 저도 방송이 나오니까 이미지 개선 좀 할게요. 저 싸움딱 아니고요. 성질 더러운 사람 아니고요. 다니면서 우리 소장님들 사랑해요. 좋아하고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장인사님도 저번에 가서 좋은데 밥도 사주시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제 의견과 다른 것을 제가 설득이 아닌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이 일을 좀 같이 다니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다니시면 저처럼 돼요. 진짜로 거짓말이에요. 다니시면 본사는 방송 나가죠? 본사는 자꾸 거짓말하지. 어? 형님들은 자꾸 이해를 안 해주지. 본사가 거짓말한다는 거는 어떤 큰 틀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본사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존재의 차이, 그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본사의 편 아니냐, 때에 따라서는 노조 편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저희는 중간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봉합하고 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받는 스트레스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같이 좀 다니셔요. 우리 문지부장님 수요일마다 화요일이에요? 수요일마다 본사 안양에서 본사까지 거의 3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서 와서 6시간 회의하고 내려갑니다. 매주. 뒤에서 음지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근지 강원도에서 본사까지 와서 그 6시간 회의 참석하고 가는 내근지 실장님들도 계셔요. 그런 실장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소장들이 그걸 안 해? 해야죠. 너 열심히.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화를 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통의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부장 그 방에 올렸던 것도 그 다음 할 일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과가 되고 동의서가 다 들어오면 아까 저기 박성김 지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회의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운영회의, 이사회의, 또 임원회의, 지부장회의 이거 많으니까 기금운영위원회와 통폐합을 해서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지금 이 결정하고 동의서 하는 것도 크지만 저희 모든 임원들은 그 다음 일이 거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때 한꺼번에 한 조직으로 구성을 하시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회가 탄생될 때 그런 기본 회칙, 그 정관 이야기 자꾸 하자면 그런데 이 회칙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회 질서,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법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잘된 법이든 못된 법이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최고 의결 기관은 지부장 회의 아닙니까? 협회장을 비롯한 지부장들의 모임, 지부장 회의에서 안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 총회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임원회의를 조금 더 크게 키워서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우리가 뭡니까? 그걸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조금 유명무실해졌는데 그거를 다시 부활을 해서 딱 두 가지 방만 만들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지부장 회의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 거기서 추가해서 임원님들과 각 국장님들을 아우르는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총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을 만들면 그러면 굳이 뭐 또 이 기금 집행방을 만들고 어차피 협회나 기금 집회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회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곧 협회비고 협회를 운영하는 자금이고 앞으로 이 협회를 살리는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아까 정강 그거는 회사에서 자금을 좀 관여를 하다 보니 그런 정관을 이렇게 뭐 자기들이 조금 원해서 같이 추가를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것도 저번에 우리 협회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이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의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그 돈 5천, 6천 정도도 안 받아도 되면 던져버리자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끼리 이제 회사를 배제한 우리끼리의 일을 만들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네.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고 그거는 그대로 회칙을 뭡니까 정관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을 이거 정사하고요. 순서대로 이제 그거를 구성을 할 거고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 지부장님의 임원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그 구성원을 할 것이냐는 그때 논의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그 의결기관이나 운영이나 기금위로 같이 한 곳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말씀? 예.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서부 회의를 했었잖아요, 의원을. 예. 거기에서 안건이 나온 게 있는데 좀 안건보다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좀 알아봐달라는 게 있어요. 도금 문제. 도금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알아봐달라고. 우리가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농협 물량이 이제 계속 활성화되고 많이 좀 늘어나는 상태인데 거기 농협 물량에 대해서 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특수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 방안을 추가 수수료 말씀하시는 추가 거예요? 수수료를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 하더라고. 다음 회의 때는 지금 당장은 뭐 여기 집에서 답은 안 되겠지만은 그거를 다음 지부장 회의 때는 그런 거 좀 해서 아니요 안건에 나오신 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걸 답변을 다 드릴게요. 농협 수수료 추가 수수료는 마대 1,000원이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500원이 배송비로 가는 거고요. 지금 변환이 있으면 절임 배추 마대 거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밑에 접수처에서 기타 수수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4,500원인데 지금 취급점 농협이 그 택배료가 이제 고객이 내는 게 그러면 1,000원 기타 요금 추가로 해서 5,500원을 내고 가십니다. 그 500원이 배송지한테 갑니다. 지금 변한 건 없고요. 변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농협에서 잘 지켜줘야 되는데 네, 체크 안 하면 안 갑니다. 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마대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이어버리면 식품으로 갑니다. 쌀이 아니라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아니 저기 박스에 이어버리면은 박스 포장은 안 일반 들어가게 박스에다 돼 이렇게 되면은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들어갑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마대자루는 지금 마대만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가고 있어요. 농협도 지금 호남 지역만 지금 마대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저희도 저희는 안에서 와서 마대 하고 4년 전부터 마대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 호남은 하고 있죠. 예, 호남은 하나 하고 많이 있습니다. 마대 많이 합니다. 어제 이야기로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농협 중앙회에서 농협물리에서 갖고 있는 자체 물량은 시제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부 지역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단임농협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진화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CJ에서 나온 얘기예요. 농협 중앙회에서 갖고 네. 있는 물량은 CJ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야기 나왔어요. 농협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네. 농협 취급점 1번 조합원들이 접수하는 물품, 그래 농협 경제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앙회든 각 농협이든 경제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임 배추, 땅콩, 소금 뭐 뭐든지 농협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850원짜리가 아니라 그 물성과 크기와 물량에 따라 각자의 그 개인적인 사업 단체입니다. 화주입니다. 화주. 농협이 하나가 아니에요. 개별 하주로 오시면 개별 화주인데 로젠도 가고 CJ도 가고 롯데도 가고 있습니다. 다 100%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정식적으로 농협 취급점이 롯데로 간 곳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뭐 그쪽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어설픈 대답을 확인해서 공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계산. 절임 배추는 계산은 롯데로 갔어요. 예, 롯데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절임 배추 없습니다. 계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계산권만 절임 배추가 거지. 계산권만 절임 배추가 농협에서 나가는 근데 이거는 시합하면은 시합에서는 다음 지부장이 했던 게 네네. 오늘은 대충 뭐 예, 지역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고요. 그 농협 물류 중앙회가 아니고요. 농협 물류 산하 기관에서는 전부 한진으로 이제 그 각 농협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개 산업 다 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잘라주세요. 오늘 의제만 가지고 회의를 좀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럼 뭐 우리 그다음에 장동원 소장님. 제가 하려는 거는 예. 오늘 안건이 안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총회가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또 그거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협회를 해오면서 저희가 맨 처음 만들어 놓은 정관을 가지고만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올해는 좀 정관 손봐야 될 거는 이 좀 문제는 까지를 좀 보시죠. 뒤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면 그때 정관을 손을 좀 네, 보시죠. 다음 주에 또 보잖아요. 다음 주에 또 보는 거예요? 매주 매주 본다는 얘기 매주. 매주요? 못 옵니다 여기까지. 매주 왜 옵니까 여기를? 못 옵니다. 다 결정되는데 오늘. 매주에 수원으로 갈 겁니다. 수원을 왜 갑니까? 밥을 먹으러 이번 일단은 저희가 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당분간 한 2, 3주 정도는 조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좀 전에 그 강원지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관 부분도 이제 총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손을 좀 봐야 되죠. 봐야 되고 그 안건들을 일단 정관을 좀 읽어보십시오. 정관을 사무장님께서 지부장님들한테 오늘 좀 100%좀 해주십시오. 네, 저 전체방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본인께서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정리정돈을 좀 해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지부에 있는 회원들한테 정관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오시면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또 이거는 틀리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해가오십시오. 어차피 조금 바꿀 때는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요 동의서도 또 진구가 되면 이제 그 정관에도 이제 회비가 0.1%로 그렇게 이제 또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감안하셔갖고 미리 준비를 좀 해가오십시오.
회의를 좀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네. 회의고요. 그 희망 저희는 항상 희망을 보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회장님이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교육 형식의 녹화를 떠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장님이 본사에 그 사업권을 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기금, 그 다음에 저희 회원들의 기금을 모금을 해서 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그 기금을 모으는 것이 더 크다,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사업권을 달라고 본사에 분명히 요청을 하셨고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던 송장 판매라든지 사업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송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은 어차피 지부장님들이 다 의결하셔서 만드셔서 좋은 거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소개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사업지원부 그 김현석 부장님 나오시고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사업지원국에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아닙니까? 사업지원국에서 지금 현재 택배인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오신 분은 택배인닷컴 도메인 대표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택배인닷컴에 대해서 혹시라도 질문사항이나 다음 의뢰로 네. 갖고 네. 가시죠. 여기 오늘 소개만 하신 거 예, 여기는 알겠습니다. 짧으시고 예. 그 오해하셨던 부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김현석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안 하려고 해요. 보면 성격이. 근데 저는 오해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소명을 할게요. 택배에 대한 통장 내지는 비품 모든 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서 소진을 해서 어차피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소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일정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페이백 받아서 기금으로 운영한다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비싸다 싸다는 나중에 회의를 통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여기서 시작도 하지 않았던 업무를 이미 비싸다, 이미 비싼 것을 왜 우리가 그걸 사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좀 봐요. 저는 반대로 제가 속장을 사용하는데 본사 거보다 싸든 비싸든 저는 만약에 그게 페이백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한대역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금이 저희한테 적립이 된다라면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자료 만들어서 한번 이 다음 회의 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가는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 받는 걸로 그냥. 네. 그래서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아니, 뭐 혹시라도 대표님께서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있으시면 네. 택배인닷컴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으시면 질문사항 좀 받겠습니다. 택배인닷컴을 운영하십니까? 네. 운송장을 판매하십니까? 택배인닷컴 내에서 저희가 운송장부터 부자재까지 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네. 그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택배인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택배인닷컴은 원래부터가 이제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택배 이제 종사자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전용 쇼핑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저희는 뭐 거기에 의해서 막 큰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좀 유통이나 온라인 이쪽에서 조금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접목시켜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요런 부분들의 소싱도 가능하고 직접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온전히 이제 오픈해서 투명하게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그게 막 활성화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막 내부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저희 단지 이렇게 운영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좀 오픈돼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때 해서 저희들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결산도 하고 정산도 하고 할 테니까 이제 그걸 시켜봐 주시고 또 다른 운영을 하다가 또 이제 문의 사항이나 아니면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또 사용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또 어떤 개선 사항들도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좀 운영하는데 그리고 한대요 이제 기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질문 사업 없으시면 설명회를 정확히 받아야지 또 질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회의 때는 저희가 PPT 자료 준비해가지고 일단 설명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수들이 일백하시구나. 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거 이제 마무리하시죠. 방송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하실 얘기도 간단히 사무 공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무실 비품 전부 다 교체하고 있고요. 또 저쪽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셨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의뢰를 안 받았다가 이제 의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비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 그리고 사단법인은 아직까지 진행된 거는 단 일도 없습니다. 어제 정도 저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사단법인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요. 그때 갔다 와서 결정된 사항은 모두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또 다른 뭐 상공의 공지사항이 있으면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나 여기 도착할 때 이 집기가 차에다 실려 있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초대 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그 집기가 산지가 1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집기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회장님이 들어왔을 때는 뭐 바꾸는 것도 좋지만은 집기가 뭐 멀쩡하고 써도 하다 없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사용했으면 저는 제 바람은 그겁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집기가 바뀌면은 그것도 그거 그렇고 애지가 안 하면은 안 받고 그냥 쓰는 걸로.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고대건 지부장님이 계신데요. 선수 초기 수완 사업을 했을 때 이제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만든 집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임 회장님까지 해서 전부 다 들고 왔습니다. 여기 거기 가서 다 싣고 와서 여기 와서 옮기고 뭐 인원 한 명도 안 쓰고 다 했는데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이 새 사무실에 이게 뭐냐고 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때 지부장 회의에서 임원 회의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의견을 맡아서 그럼 바꾸겠습니다 해서 바꿔가지고 그 집기를 쓰시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나눔 행사 해가지고요. 하나 둘셋넷 6분이신가 필요하시다 해서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게 그거를 전체 카톡방에다가 안 올렸어야 하는데 그 집기 사진을 올려가지고 필요한 사람 손들어 해버리니까 뭐야 이거 이런 사람들이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거든.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카톡에 올리고 해버리니까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의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또 제가 결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여기는 서울이라는 곳은 또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대응을 못하고 준비 못한 점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쁘게 하면 또 이거 대대손은 여기서 사무실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 동의해서 결정돼서 이행을 했으니까요. 네. 이쁘게 단장하면 다음 주는 많이 이뻐질 것 같습니다. 이 사무실은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죠? 네. 본사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또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또 궁금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피곤하죠? 우리 지부장님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없습니다. 우리 주생분들 많이 지어서 많았어요. TF 남았는데 마칩니까? TF는 벌써 집에 가려고요? 잘하고 있어요. 뭐만 하면 도망갈라 했죠. 1박 하고 가세요 다들. 방자받을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시간을. 다들 1박 하고 가세요. 형훈의 집으로 다 갈게요. 끝내시죠. 아니 나 한 5분만 주세요. 5분만. 방송 끄고죠? 네, 그러니까 방송 회의는 다음 주에도 가급적이면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슈들이 사실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슈들이 있고
풀어야 될 숙제라든가 사실은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이니 일손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일을 좀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전산방이든 아니든 전체방이든 좀 같이 좀 합시다. 착불 없애야 되고요. 도금 만들어야 되고요. 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근데 딴 거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진행을 못해요. 택배하고 똑같습니다. 할 일 계속 싸갖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